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30쪽에 있는 박지원의 양반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의 양반전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간단하게 적어놓고 한번 볼까요? 박지원의 양반전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조선 후기 소설에 해당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선 후기의 양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양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설 내용 미리 읽어봤으면 양반과 부자 이렇게 두 신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양반의 모습을 다룬다고 했는데 이때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넓게 얘기하자면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의 혼란에 대해 소설에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지원의 양반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 내용을 보기 전에 31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고 있네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면 아마 어떠한 기분이 드러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양반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화를 내고 있는 듯한 사람이 양반의 처입니다. 부인이라는 의미죠. 양반의 처 부인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은 조금 당황하고 조금 위축된 모습, 약간 쪼그라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반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옷이나 양반 처의 옷을 봤을 때 아니면 문 주변에, 지금 문 주변에 이렇게 모양돼 있는 거나 이들의 옷차림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의 처가 양반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반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네요. 이 내용이 오늘 볼 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네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인데 이 양반의 특징은 어질고 그릴길 좋아하여 성격이 굉장히 현명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우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양반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양반의 성격이 드러나는 지점이네요. 양반의 성격 아니면 양반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군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요한 관리자가 새로 부임 올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군수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갔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구워 얻어먹었다. 근데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이제 환곡이라고 하면 옆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환곡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거나 하면 밥이 없거나 쌀이 없거나 곡식이 없어서 너무 배고플 때 관청, 나라에서 이거 먹어도 된다,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으면 돼 라고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쌀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라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쌀을 빌려줬는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리 빌려봤자 빚을 갚지 못하고 빚만 쌓여갔던 겁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네요. 양반이 경제적으로 어떤 특성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양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사, 강원도 지역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확인하러 내려온 사람이
정선, 이 양반이 살고 있던 정선을 돌아보다가 빌려주는 쌀장부를 조사해 보다가 크게 노했다, 화냈다, 화가 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나라 곡식을 이렇게 빼앗아 갔냐, 축냈냐, 갚지도 않고 맨날 빌려가기만 하냐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반을 잡아 가두어라 당장. 하지만 군수는 그 양반, 아까 전에 군수들이 인사하러 온다고 얘기했죠.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기서 차마 가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군수도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장 빚 갚아야 되는데 양반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은 빚을 갚을 일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장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양반이 울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울지는 않죠, 보통. 근데 양반은 방법이 없어서 울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울고 있는 양반의 모습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양반에게 뭐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빚 갚는 데는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아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는 양반,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남편을 아주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반 아무리 신분이 높으면 뭐해,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 양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혼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푼어치 돈도 안 되는 양반이라고 지금 화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내의 말에서는 양반의 무능력함, 그 다음에 어떤 생산적인 활동, 돈을 벌거나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자, 여기까지 양반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었지요. 이까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양반과 양반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서 돈이 많지 않아서 나라에서 계속 쌀을 빌려다 먹었지만 갚지 못하고 갚으라고 하니 울기만 하는 양반, 그 양반에게 화를 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한 가난한 양반이 환곡, 쌀을 빌렸죠. 환곡을 갚지 못해서 곤경에 빠진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재미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 볼게요.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부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의 소문을 듣고는 가족과 의논하였다. 이때 부자라고 하면은 돈이 많겠죠? 돈이 많습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신분이 높지는 않아요. 신분 높지 않음.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양반전은 조선 후기에 박지원이 쓴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낮지만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부자는 돈을 많이 번 평민입니다. 자, 부자가 가족들과 어떤 의논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은 돈 상관없이 좋은 대접을 받는데 다시 말해서 평민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은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었구나. 차별이 발생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반이 아니니까 이때의 양반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민은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말을 사더라도 말을 타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양반만 보면은 이제 허리 막 숙이면서 굽실굽실 대면서 거의 없는 듯이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완전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절해야 되고, 그 다음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양반이 앞에 지나가면 양반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땅바닥에 푹 기대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양반이 뭔가 신분이 높다고 돈이 없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뭐라고 할 법도 한데 신분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이때의 저 양반은 조금 전에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무능했던 그 양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곡식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양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라의 쌀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양반을 박탈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적혀 있네요. 이 부분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괄호 표시한 거에 앞서서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라고 첫 줄에서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 신세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지금 부자이죠. 이때 평민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신분이 굉장히 별로인 거. 제일 낮은 신분, 미천한 신분이라서 사실 정확하게는 제일 낮은 신분은 아니지만 비교적 양반에 비해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죠. 아, 저 신분 별거 아니야 라고 천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천대를 받는, 왜냐하면 신분이 낮아서. 경제적 능력은 있지만 신분이 낮아서 천대받는 자신들의 능력이 가엾다. 자신의 이런 능력이 있지만 천대받는 신세가 가엾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신분을 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신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자가 이제 돈으로 신분을 사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날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평소 천한 대접 받는 게 서러워서 아니면은 속상해서 신분을 사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과연 어떠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서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양반은 기뻐했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어떻게 갚았는지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근데 뜻밖의 양반이 벙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서 소인소인하면서 자신의 몸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왜 그렇냐? 옆에 보면은 벙거지와 잠방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벙거지와 잠방이. 벙거지는 병졸이나 하인들이 쓰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마찬가지
잠방이도 농사꾼이라고 하면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인, 병졸 아니면은 농사꾼들이 썼던 모자, 입었던 바지를 번거지, 잠방이라고 각각 불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자신이 소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 군수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 이 모든 이유는 지금 양반이 평민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신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팔아서 더 이상 본인이 양반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수가 깜짝 놀라서 양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합니까? 양반은 벌벌벌 떨면서 땅에다가 머리를 갖다 붙이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어떻게 제가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반이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신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더 이상 양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뒷바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있었던 일은 양반이 쌀을 빌려서 황곡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가 부자가 돈을 주고 황곡을 갚은 다음 그 다음에 부자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평민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뒷바닥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라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자, 군자나 양반은 이때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들, 마음도 넉넉하고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지난번에 봤던 벌레 먹은 나뭇잎에서 마치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되게 너그럽고 대단한 사람들, 너 정말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 과연 이 부자에 대해서 군수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부자이면서도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니까 어질다. 성격 너무 좋다.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란다. 지혜롭다. 양반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아서 환곡을 해결하고 환곡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새로운 신분을 사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군수는 감탄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반을 팔면서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음번에 양반이 나 그렇게 신분 판 적 없는데 라고 문제 일으키면 어쩔 건데 라고 군수가 말해주고 있어요.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자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증서를 만들자. 왜냐?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면 나중에 소송 생길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내용은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양반과 부자에게 신분 매매 증서를 쓰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때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 온갖 신분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부자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제일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신분 매매를 해서 만든 증서의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거죠. 근데 증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군수가 만들자고 해서 양반 매매 증서를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그 양반 매매 증서를 보고 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이거 싫은데 좀 새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개의 신분 매매 증서, 양반 매매 증서가 나올 거고 그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 한번 읽어서 오고요. 양반전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한번 빈칸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쪽 아래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양반전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양반전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배경은 보통 양반이면은 별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 양반이 등장했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경제적으로 무너진,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몰락한 양반이 등장했다. 양반이 생겼다. 신분이 높다고 돈까지 많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양반이 떳떳하게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권위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매매 자체가 가능하다는 게 양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평민 계층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그래서 양반전에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있었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소설이 쓰여진 조선 후기에 이런 모습이 많이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과서 32쪽까지 봤는데요. 30, 그 다음에 3쪽, 34쪽, 35, 36쪽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깜짝 과제 한 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여기 윗부분에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의 과제 교과서 30쪽부터 32쪽까지 있었던 양반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선생님에게 개인 채팅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번 시간 쉬는 시간까지 개인 채팅으로 제출해 주시면 요것도 수업 참여도 점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